오늘은 신장내과와 비뇨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각 과가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에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애청자분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셔서 내과를 갔는데 거기서 비뇨기과를 보냈다. 그런데 신장내과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서 그분도 내과와 신장내과 그리고 비뇨기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비뇨기과도 뭐 신장을 하는데 신장내과는 또 뭐냐, 이렇게 그 혼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비뇨기과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도 신장하는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냐, 뭐 이렇게 말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비뇨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뇨기과는 외과입니다. 외과 부분의 영역이고 신장내과는 말 그대로 내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대를 졸업하고 가는 길이 바뀌거든요. 자, 비뇨기과든 신장내과든 내과든 그 모든 의사들이 자, 의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갈 길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의대를 다닐 때는 의대 모든 의사 등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정신과, 일렉티브로 뭐 비뇨기과,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다 배우거든요. 다 배우긴 하는데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의대를 졸업하고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과를 하나를 하겠다 해서 그 과를 하는 게 이제 인턴십과 레지던트인데요. 한국은 조금 틀려요. 한국은 인턴이면 무조건 모든 과를 다 또 한 번 돈 다음에 그 중에서 레지던트가 되면서 이제 그 한 과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같이 합쳐서 자기가 의대를 졸업하면서 어떤 거를 할 건지 정하고 그 과에 지원을 해서 그 과에서 억셉트가 되면 그 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로 레지던트를 도는데요. 첫 번째 1년 차를 이제 인턴이라 하고 2년 차부터 레지던트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똑같은 공부를 해서 졸업한 의대생이 비뇨기과는 바로 외과 부분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과의 영역, 보통 1년째는 일반외과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반외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외과 수술을 다 배우고 2년 차부터 이제 비뇨기과를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 1년 차만 하고 2년 차부터 비뇨기과, 어떤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일반외과를 하고 뭐 3, 4, 5를 이제 비뇨기과를 이렇게 하는 약간의 다양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 5년의 비뇨기과를 하고 되는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뭘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과는 신장에서부터 성기까지 그 소변이 지나가는 그 길을 다 외과적인 거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자르거나 수술을 해서 어디를 잘라가지고 붙이거나 뭐가 막힌 거, 신장에 돌이 있어서 막힌 거를 가서 철사 같은 거를 넣어서 그걸 끄집어내거나 스텐트를 박아서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돌이 나올 수 해주게 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는 과가 이제 비뇨기과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장내과는 내과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사람에서
추가로 2년에서 3년을 신장내과만 공부를 더 하게 되는 내과 부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수술을 했을 때 신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내과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약을 주고 플랜을 잡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장내과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왜냐하면 신장이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몸의 수분 관리, 수분 관리에서 혈압 관리가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부종이 포함되고, 심장이 안 좋으면 부종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을 콩팥내과인 신장내과에서 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전문이고요. 그리고 전해질 관리, 뭐 소디움, 포타시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바이칼보넷, 그 식소다 먹었던 그런 바이칼보넷에 대한 관리, 그리고 노폐물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그렇기 때문에 영양 관리가 또 신장내과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양 실조가 걸렸다든지 그러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컨설트를 받아서 영양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라스베가스 있을 때도 이 굉장히 영양 결핍이 된 사람들 전문적으로 봐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신장에서 피를 만들으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신부전이 있으면 빈혈이 옵니다. 물론 뼈에서 피를 만들지만 그 피를 만들려는 시그널을 콩팥에서 보내기 때문에 신장내과에서 그 호르몬 관리도 도맡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신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맥경화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해질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 뭐 나트륨, 포타시움뿐만 아니라 매그네슘, 포스포러스에 관련된 일도 하고요. 그 뼈의 건강, 골다공증이 올 수 있을 때 뼈의 건강을 콩팥의 호르몬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건강에 대한 뭐 골다공증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칼슘에 대한 칼슘의 조절이 또 콩팥에서 되기 때문에 칼슘에 대한 전문의가 되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햇볕에서 와서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전구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간에 가서 비타민 D의 활성 단계 전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끝에서 비타민 D를 몸에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해주는 마지막 장기가 신장이기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한 관리를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는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 다 처방을 하는데요. 비타민 D3, 뭐 D2, 대부분 비타민 D3를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굉장히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 비타민 D3를 먹어도 신장에서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안 내주기 때문에 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비타민 D가 완전히 완전체가 된 비타민 D를 주는데, 그거는 신장내과 전문의만 처방을 할 수 있는 비타민 D고, 만약에 그거를 처방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신장내과 전문의가 이제 도맡아서 하고, 특히 이제 신장 문제의 그 최악의 경우가 이제 투석 환자잖아요. 이런 투석 환자들은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투석센터에서 비타민 D를 IV로 혈액 투석을 바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분은 나는 비타민 D 안 먹는데, 다 투석할 때 다 피로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그 비타민 D를 안 드시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비타민 D 결핍이 심하게 생기고 뼈가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투석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혈액으로 비타민 D를 놔주거나 특정 활성화된 비타민 D를 주기도 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 D는 다른 과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이렇게 몸 안의 호르몬 관계라든지 어떤 약으로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복구해주는 과가 신장내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신장내과에서 만약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암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뇨기과를 보내서 그 암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콩팥을 띄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 이제 콩팥 이식을 해야 된다.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비뇨기과가 이제 그 이식을 하기도 하고, 일반외과에서 이식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비뇨기과 이제 이식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 관리, 돌에 이제 돌이 막혔으면 그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비뇨기과에서 하고, 돌이 자꾸 생긴다, 신장에 돌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내과적인 문제죠. 내 몸에서 왜 돌이 만들까? 딴 사람들은 한번 만들지도 않는데 자꾸 만들잖아요. 내과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돌을 뺄 때는 비뇨기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후의 관리는 신장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칼슘의 문제가 있는지,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칼슘이 올라가서 돌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그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변을 만드는데 물이 너무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돌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돌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하든지 좀 돌이 생기는 횟수를 줄이는 과, 내과적인 걸로 하는 그 과가 신장내과고, 만약에 한번 돌이 생겼다 그러면 생긴 돌을 빼는 거는 비뇨기과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과와 내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투석을 해주고 투석 관리를 해주는 거는 신장내과고요. 투석을 하시는데도 뭐 콩팥에서 투석을 하다 보면 이제 콩팥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콩팥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암이 생기는 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우리들이 초음파로 신장을 보게 됩니다. 일을 안 하지만 암 같은 게 생길까 봐. 그래서 만약에 암이 생긴 게 보였다, 초음파에서, 그러면 거기까지는 신장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되거나 무슨 종양덩이가 발견돼서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비뇨기과에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신장을 자르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각 과의 그 책임 부담이 좀 나누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외과적인 공부를 하고, 저 같은 신장내과 전문의는 내과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다, 이런 건 다 이제 내과적인 병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당뇨의 합병증을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라서 뭐 이쪽 가서 당뇨의 합병증을 관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 비뇨기과 의사는 왜 그걸 나한테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셔야지, 왜 의사들 어차피 의대 다닐 때 다 배웠는데 다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 내과 의사가 되더라도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 알지만 내과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는 술기를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밖에 지금 현재 나밖에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쪽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기본 내과 의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실제로 이 술기가 없으니까 자르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술기를 배우는 과가 이제 일반외과 아니면은 비뇨기과에서 그 실제로 자르면서 그 수술 그 자체를 배우는 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셔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